대한응급학회 이사장 최승일이고요. 예, 고대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응급학회 저는 기획이사 맡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해안선도 많고 산악도 많고 우리 서울 지역을 제외한 그 외의 지역들은 이제 취약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환자의 이송에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들은 문제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 각 지역이나 강원도, 전라도 뭐 이런데 경상북도, 오지 이런데 굉장히 인구가 적게 있지만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그분들을 안전하게 하는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는 이송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헬기도 지금 제주도에 하나 더 생성돼서 8개, 그 외에 이제 또 추가 구입을 의사를 보이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전체적으로 구급차, 헬기, 병원선 전반적으로 연계를 시켜 놓고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헬기도 소방 헬기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닥터 헬기가 있고 이런 부분도 서로 협업하는 게 훨씬 국민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잘 구축해 나가서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모든 응급의료 시스템이라는 거는 좀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제가 보면 조금 삐거덕거리는 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그것만 연계를 하면 잘 시켜도 일단은 한 단계는 넘기고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경기 북부나 충청도, 아직 경상남도 이쪽은 아직 닥터 헬기가 없거든요. 거기서 좀 추가적으로 닥터 헬기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의 병원 이송을 하면은 병원 간 병원 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사습 구급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그 규정을 정부에서 나름대로 강화를 시켜서 그 안에 타는 사람의 조건이 의료인이 타야 되고 어느 정도 구조사, 1급 구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등 이렇게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향후에 이제 아주 심각한 중환자가 발생했을 때 중환자 간 이송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병원의 의사들이 탑승을 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이런 퀄리티를 조금 높여가고 통합하는 게 향후의 방향이지 않을까. 안 되면은 컨트롤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제언을 하는 게 향후에 우리 국민들 안전에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옛날보다는 향상은 되어 있지만 좀 아직까지 사설 구급차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육이나 관리의 문제가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환자를 이송할 때 적정 인력이 어느 정도 꼭 이제 타서 이송을 해야 되는데 한 대가 나가 있으면 구조사가 없다. 그래서 뭐 그냥 환자만 이송한다든지 그런 이제 규정은 있지만 그게 이제 현장에서 이제 관리가 되거나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좀 관리 시스템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남아있는 거는 관리와 교육. 그 두 가지 뷰포인트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년에 보통 응급환실로 내원한 환자가 한 1,000만 정도 됩니다. 1,000만 정도 되는데 과거에 우리 학회에 이 나름대로의 사명감으로 지원하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수련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고 있는 한 몇 년 전부터 줄고 있는 사정이라 이게 원인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마 사회적인 법적인 문제, 사회적인 요구도 이런 거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우리 회원들의 수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아직까지 몇몇 과보다는 아주 여유가 있다는 의미로 필수 의료에 대한 영역에도 지금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가급적이면은 기계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전환시켜서 그 사람의 의사들이 하는 이 전문성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게
아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제일 문제가 그 인구 구조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공의로 그 훈련 받을 때 그때는 뭐 이렇게 노인 환자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20년 전부터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그리고 또 뭐 댁에서 계시는 노인 환자들이 응급실로 이제 전원되는 환자들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노인 환자들의 특성이 한 분이 응급실에 오셔도 다른 환자 3, 4명 보는 그런 중증도도 높고 또 이게 노인 환자 한 명이 여러 가지 질환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인력 소모도 많고 이제 그런 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 숫자도 늘었지만 그런 중증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 공급이 그거에 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에는 저희 학회 차원에서만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뭐 수가라든가 인력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그 다음에 그 뭐 진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서포트 정부 정책에 서포트가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 인력에 또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그리고 초창기에 이제 그 권역 이제 응급센터에 장비도 그 응급의료 기금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초반기에는. 그러나 이제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장비는 사용을 지금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인력의 지원 일부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만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장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그런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해줘서 응급실에 있는 장비가 좋은 장비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장비를 다 병원의 비용으로만 바꿔야 되니까 실제로 이게 좋은 장비를 자주 바꿀 수 없으니까 장비도 낙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도 바꿀 수 있고 인력적인 서포트 뭐 그런 게 좀 필수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외상 전문, 소아 전문, 심뇌혈관 전문, 정신 전문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다시 세분화시키는 역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나 여러 거로 봤을 때 대표적으로 크게 그런 전문화된 센터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 우리 학회원의 트레이닝 수련 과정이나 교육 과정에 모든 환자를 컨트롤하고 일단 급성기 치료를 컨트롤해 놓고 전문가한테 가도 늦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 연계 시스템이라든지 그 선진국도 이런 식으로 많이 세분화돼서 투자하고 하는 거는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우리 정부의 건의도 좀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우리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 학회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응급의료 체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응급의료 기금이 원래 5년마다 연장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응급의료 기금을 이제 좀 영구적으로 이제 바꾸려는 그 법안이 그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돼서 이제 한시가 아니라 응급의료 기금을 지속적으로 그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재원이 투자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빨리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1차적인 생각입니다.